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48회. 오늘 방송은 그림으로 보는 조선의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방송 이 내용에 조선의 여인들, 기생들, 아무튼 여자들이 그려놓은 산수화 또는 풍경화, 정물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그림 속에 숨어있는 우리 조선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여인들, 그 다음에 기생들, 이 여자분들이 그린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그림 감상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아주시면 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사임당,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 돈에 나와 있는 신사임당. 이 그림 초충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초충도는 수박과 들쥐를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수박이요, 멜론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보는 수박이 아닙니다. 들쥐는 한반도 들쥐인지 만주 들쥐인지 중국 대륙의 들쥐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비도 그렇고. 아무튼 신사임당께서 멜론을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목을 수박이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또 하나 신사임당이 그린 물소 그림인데요. 여기 그림과 사진을 제가 대비시켜 놨는데 우측의 사진은 우리나라 황소 모습입니다. 좌측에 소의 그림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물소지요. 뿔이 안으로 휘감아 있습니다. 황소의 뿔과 물소의 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고 왜 이런 물소를 신사임당께서 그렸는지 이것도 또 궁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신사임당께서는 멜론을 그리고 물소를 그렸는데 그 당시에 그림책을 보고 그리진 않았을 거고 실제로 보고 그렸을 텐데 여행 가서 그렸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흔한설원이라고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인데요. 그분의 그 호는 난설원이고 본명이 초희, 자가 강변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 보면은 한견고인서라는 글씨와 함께 옆에 서, 난설원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이제 그 앙간비금도라는 그 제목의 그림인데 지본에다가 수묵담체로 그렸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그림을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시면 새가 날고 있고 정자가 있고 이렇게 노인과 손녀가 지팡이 짚고 가는 노인 옆에 손녀가 있죠. 이거 한번 그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확대해 보았는데요. 이 한견고인 서자는 안 보이는데 한견고인서라는 뜻은 한가할 때에는 옛사람의 글을 읽어라 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헌안설은 깨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한가할 때는 옛사람의 글을 읽어라 라고 이제 글을 써놨죠.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참새떼가 날고 있고 좌측 그 소나무 세 그루 밑에 정자가 보이는데 초가정자인데 이게 아마 팔각정자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자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선비를 보면은 두건이 유학자 두건을 썼고 지팡이를 짚고 있고, 소녀가 새떼 날아가는 것을 할아버지한테 새가 날아가요 라고 신기한 듯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제 소녀의 옷을 보면은 붉은 윗도리, 그 다음에 아랫도리는 약간 채색된 거 이렇게 입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닭이 한 마리, 장닭이 한 마리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저런 두건을 글쎄요 그렇게 우리는 많이 보지 못했고, 가끔씩 누굽니까 그저 202황이나 또는 율곡, 그런 분들은 저는 두건을 쓰고 있는 초상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우리 못 봤잖아요. 별로. 거의 저도 어릴 때 거의 뭐 그런 사람 못 봤는데, 그림에는 꼭 저렇게 저런 두건을, 유학자 두건을 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 들은 황진이라는 기생의 그림인데, 이것은 황진이가 조선 중종 때 기생이고 개성 출신이다. 근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기생이랍니다. 근데 황진이의 시조나 그림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이 그림은요, 황진이가 백사촌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는데요. 이 백사촌 전경이 정말 한반도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들이라든지 또는 그 다리라든지 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그림의 구도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 한번 비교한 사진과 그림과 등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황진이 백사촌 그림 보이시죠? 이게 둥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백사촌 사진 전경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그 땅에 이 백사촌이 있다는 거예요. 우측 사진은요, 그 중국 대륙의 그 산천의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중국 대륙의 양자강 근처 이런 데에는 저런 모습의 산이 많이 있다네요. 그런데 황진이가 정말 비슷하게 그렸는데, 사진을 보고 그렸을까요? 아니면 가서 보고 그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서 보고 그렸다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기생 일지홍이 그린 노가촌의 그림이라고 인터넷에 보면 기생들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따온 건데, 일지홍이라는 기생은 성천 기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중국에 있는 실제 노가촌 사진하고 비교해 봤는데, 이 노가촌이 중국에 있대요. 있다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리가 몇백 년 전에 그린 그 그림 속의 다리와
지금 시멘트로 포장한 현대의 다리, 뭐 구도는 비슷하고, 또 산세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산세도요 뭐 거의 뭐 똑같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그대로 보고 그린 그림인 듯합니다. 새로운, 아래 사진에 보면 새로운 건물의 그 모습이 강에 비추인 그 모습, 그리고 위에 그림에 나무나 집이 강에 비추인 모습,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복사했다, 모사했다, 보고 그렸다 하기에는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사한 것 같을까요? 이 물에 비친 그림자들. 저것, 글쎄요, 우리 일지홍 기생께서 노가촌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행 갔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 기생 홍랑이 대부고찰이란 제목으로 그린 풍경화입니다. 이 홍랑은 조선 중기 때의 생몰 미상의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는데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죠. 그런데 하여튼 그림이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자나무, 종려나무라고 우리는 부르죠. 파초, 바나나 나무. 근데 야자나무 이렇게 보시면요, 베끼기에는 참 쉽지 않는 자세함이 있고, 파초도 그렇고, 또 집들이요, 벽돌집이에요. 우리 조선에 저렇게 벽돌집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중국풍의 그림, 이 대부라는 게 중국에, 아마 중국 대륙 쪽에 대부란 도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림, 기생 취향이 두존촌이라는 마을의 막다른 골목길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현대 유화로 봐도 정말 잘 그린 그림으로 보이죠. 벽돌 하나하나, 음양과 처마 및 음양, 전체적인 구도, 이 그림 보시면요, 요거 남 그림 보고 그렸다고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이건 작가가 실제로 보고 정말 세세하게 감정과 여러 가지 눈썰미를 넣어서 그린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림은 실제 우리 한반도에 없는 풍경이죠, 이게. 그리고 두전촌, 이 두전촌이란 이름 자체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흔히 쓰는 그런 마을 이름은 아닙니다. 그림 정말 잘 그렸는데, 이 기생 취향이도 분명히 여기 가서 보고 그렸을 텐데, 만주 쪽에 있었을까요? 요동반도 쪽에 있었을까요? 북경 쪽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계림근교라는 계창 또는 혹은 매창이라고 부른 부왕기생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이 그림 또한 아주 중국풍이죠. 중국풍, 중국
중국이 조선이었나? 아무튼 잘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조선의 유명한 기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림이 이제 개생이 그린 그림인데 그것은 계림 근교라고 돼 있고, 요건 강릉 그 교회를 그렸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안기생이 개생이란 분이 여기는 그 성은 이시고 이름은 향금이라고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요, 이 그림은 아까 그림하고 달리 약간의 한반도 우리 풍경이 있습니다. 이 개생이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렸을까요? 이건 뭐처럼 기생이 그린 한반도 풍의 그림이에요. 이 집은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것도요, 죽향이라는 평양기생이 그린 그림인데 대흥사라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우리 한반도 풍의 그림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우측 하단에 기암괴석을 넣어놨는데 이 기암괴석을 넣은 것은 우리나라 정원 모습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모습은 절의 모습이 우리가 많이 본,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본 그런 익숙한 풍경이에요. 자, 그래서 한반도풍은 2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죽서라는 철종대 사람으로 서기보라는 사람의 소실이, 이 사람이 죽서라는 사람인데 호겠죠 아마. 근데 수혜자촌이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수혜자촌. 이것도 마을 이름이죠. 근데 이 마을의 그림에 나온 집의 모습, 벽돌로 지은 것 같고 지붕의 모습도 우리 한반도의 모습이 아니죠. 왜 이렇게 조선의 여자들이 중국의 산천, 중국의 풍경을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그림도 사곡 회항리라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혜정이라는 여성이 그린 겁니다. 이 한문 그 제목을 보면 사곡, 절이 있는 계곡이라는 뜻인 것 같고, 회항리라는 마을 이름인 것 같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게 절이 됐건 뭐 집이 됐건 이 모습이요, 이것도 한반도의 모습은 아니죠. 아무튼 우리 그 조상들이 살았을 때에 이런 그 풍경에 살았을 것이고 이런 주거 형태가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지요. 지금 여기에 여성, 뭐 주부, 뭐 기생 여러 사람들의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그림들이 대부분요, 우리 눈에는 생소한 풍경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모습,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감상한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분명히 조선 백성이었을 것이고 조선에 살았을 텐데 왜 지금의 한반도 풍경은 그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들은 조선의 진경산수를 그렸습니다. 조선의 풍경과 또 정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을 놓고 역사가들이나 비평가들은 중국 그림을 보고 모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시는 사람들 모작한 그림은요 그림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값도 안 나가요, 모작품은. 그런데 왜 우리의 그림은 다 중국풍이고 다 모작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작한 그림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림값을 매겨놨어요. 그리고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합니다. 이 왜 그럴까요? 아무쪼록요 관념적이거나 상상으로 그렸다면 지금 본 것처럼 실제 지형과 똑같이 너무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그림의 풍경에 나와 있는 그곳에서 살았지 않나? 그곳에서 살았지 않았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 감상을 해보시고 동의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